안녕하세요. OEPC의 조 대표입니다. 이번에 13세대 CPU들 중에 논K 버전 제품들이 출시가 될 건데요. 13100, 13100F, 13400, 13500, 13600, 13700, 13900 이런 애들 K버전이 아닌 제품들이 이번에 곧 출시가 돼요. 저희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거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. 라인업은 당연히 그 전에 이제 i5급 중에서 가장 가성비 제품일 거라서 13400F, 그 다음에 이제 상위 라인업 중에서 조금 더 가격 대비 좀 더 가성비로 좋게 쓸 수 있을 만한 제품이 13700.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CPU가 13400F일 건데요. 13400이랑 그 전 세대 엘더레이크 12600K랑 재원이 이제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12600K 같은 경우 P 플러스 2코어로 구분되어져 있던 CPU 중에 제일 저렴한 제품이 12600K였는데 그 제품의 공정을 좀 더 바꿔가지고 이번에 랩터레이크 중에서 그 재원을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 게 13400F? 13400? 이 CPU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. 뭐 같은 라인업에서는 이제 12400이랑 13400이랑 당연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건데, 그 전에 이제 124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코어 플러스 2코어가 아니었어요. 12400은 6코어, 그러니까 P코어만 있는 딱 모델이었고, 얘네들의 이번에 i5부터가 P코어 플러스 2코어로 얘네들의 성능이 이제 좀 더 좋아질 것 같고요. 이제 얘보다 더 낮은 애들 13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P코어만 있어요. 이번에 좀 관심있게 좀 체크해볼 부분이 TDP 부분인데요. 최대 TDP랑 기본 TDP가 나와 있어요. 근데 이제 기본 TDP를 보는 걸로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말이 안 되고, 이제 최대 TDP를 봐야 될 거인데, 얼마만큼의 발열을 잡아낼 수 있느냐에 따른 이제 쿨링 성능에 따른 이제 그런 성능비가 당연히 달라질 거예요. 발열을 못 시켜주면 그만큼 이제 성능이 안 나오는 거라서 발열을 잘 시켜주는 게 중요하고,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른 게 TDP 중에서 이번에 나온 이제 최대 TDP가 얼마짜리로 나왔느냐가 이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눈여겨볼 사항인데요. 13400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TDP가 148로 제품이 나왔어요. 그래서 쿨링 능력으로 보면 일반적인 제품들, 타워형 쿨러들, 일반적인 타워형 쿨러들이 165에서 TDP가 뭐 180 좀 좋은 애들, 더 좋은 애들은 뭐 200, 240 뭐 이렇게 막 올라가서 더 좋아질 건데, 그럼 어느 정도 급에서도 이게 발열이 잡히느냐 놓고 봤을 때 13400F 같은 경우에는 10 하나 있는 그 정도 급의 타워형 쿨러에서 충분히 발열이 잡힐 만한 그 정도 이제 TDP 값이라서 발열 관련된 부분은 크게 걱정이 안 되고요. 그 위급으로 참고사항으로 보면 13600K가 그 전에 나왔었을 때 걔가 그 제품의 TDP가 189였어요. 그러니까 13600K의 제품이 최대 TDP 값이 189였는데 낮은 급의 타워형 쿨러에서는 발열을 정상적으로 못 잡았어요. 물론 쿨링이 되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퍼포먼스 코어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맥스 코어가 터질 때 걔네들이 발열을 못 잡으면 그만큼 스로틀링이 걸리거든요. 13600K 같은 경우에도 발열을 못 잡으면 성능이 좀 낮춰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렇게 성능을 이렇게 낮춰서 쓸 사람들은 당연히 상관없겠지만, 이제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일반 타워형 쿨러들은 13600K를 발열을 잡을 수가 없어서 좀 좋은 쿨러들이 13600K의 발열을 잡을 수 있는 성능이었거든요. 그래서 뭐 녹투아 상급 제품들 뭐 이라든지 아니면 트윈 쿨러들 좀 좋은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600K 같은 경우는 발열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쪽과 연관돼서 이렇게 조합해서 쓰면 어느 정도 성능 발휘가 충분히 좋았었을 상황이었고, 반면에 그 위급 13700K 같은 경우에는 최대 TDP 값이 253이었기 때문에 일반 타워형 쿨러를 가지고는 발열을 잡기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행 쿨러들을 많이 장착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뭐 2열 순행 아니면 또 좀 더 가성비 좋게 좀 케이스 좀 큰 애들은 3열 순행을 장착을 거의 권장을 했었고요. 그렇게 나간 제품 구성군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을 거예요. 근데 이번에 나온 13700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더 TDP 값이 낮아요. 최대 TDP 값이 얘 같은 경우는 219예요. 219. 상급 공랭 쿨링, 트윈 쿨러들 있잖아요. 그런 상급 공랭 쿨러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충분히 발열을 시킬 수 있을 상황이에요. 더 좋게 쿨링을 한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. 무조건 잘 쿨링 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을수록 좋은데, 근데 못하면 문제니까 이제 어느 급 이상의 쿨링이 필요하냐,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은 이제 트윈 쿨러, 공랭 쿨러로 장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발열이 가능할 것 같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13400F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에 봤던 일반 공랭 쿨러, 타워형 일반 공랭 쿨러들 좀 저가형들 뭐 2만원대, 3만원대 다 상관없이, 뭐 4만원대 다 상관없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
이것도 다행이다. 그런데 성능은 그 전에 12600K만큼 성능이라서 가용성이 생각보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P-core 플러스 E-core로 구성되어 있는 CPU가 필요한 상황들, 그런 제품이 필요한 상황들에서의 선택사항으로 그 전 12세대에 비해서 좀 더 가격은 낮아지는데 발열량이나 이런 것들도 잘 잡을 수 있으면서도 더 나아지는 어떤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면 제일 좋은 게 그런 시나리오인데, 이제 테스트를 조립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. 예상되는 부분은 12600K보다는 최대 맥스 클럭이 좀 더 낮으니까 그쪽보다는 좀 더 낮겠지만 가격은 그 12600K보다 더 저렴할 상황이거든요. 그 반면 가격이 저렴해진 반면 12400 대비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까가 이제 중점 사항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13400F랑 보드는 너무 저가형 보드를 선택하진 않을 거예요. 아까 말했지만 이제 P-core 플러스 E-core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, 그에 맞게끔 보드 전원 설계가 너무 나쁘면 아무래도 두고두고 오랫동안 쓰는 거 내에서 작업을 잘 하려고 이걸 쓰는 거니까 그런 거 대비 너무 이제 전원부가 약하면 안 좋으니까 최대한 전원부의 구성이 중급 이상의 어떤 그런 구성 설계가 되어 있는 B660 보드들에서 고르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, 이제 쿨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지만 타워형 쿨러, 일반 좀 보급형 제품 중에서 이쁜 쿨러 그런 거에서 골라가지고 선택할 거고, 뭐 SSD는 M.2로 넣어서 세팅을 할 거고, 파워 관련된 부분은 어차피 이제 그렇게 높은 파워는 당연히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니까, 보급형 CPU니까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 거고요. 이와 관련돼서 이제 정보값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가드라인이 나오면 또 그걸로 더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.